안녕하세요. 권명쌤입니다. 예, 오늘은 하반기 시험에 기출됐던 재난법에 대해서 마지막 해설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번 법령, 4대 법령 중에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과목이 재난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 면에서도 다른 법에 비해서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서 좀 높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그리고 중난이도의 문제도 한 세 문제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이 다소 조금 여러분들인데 고민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응시하셨던 분들이 재난법에서 상당히 곤욕을 겪으신 것 같았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 변별력을 더하니까 나머지 이 세계 법에 대해서는 쉽게 주고 재난법에서 아무래도 몇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 변별력을 둔 것 같습니다. 자, 재난법 문제에서 보면 박스형 문제가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고르는 문제가 여섯 문제나 있었습니다. 아홉 문제 중에서 여섯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것은 뭐 어려운 면도 있지만 어렵지 않더라도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보기가 미음까지 나오는 게 여섯 문제 중에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간을 부족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최근에 잘 나오지 않는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두 문제나 또 있었고 상황형 문제가 또 두 문제나 있는 등 또 이러다 보니까 지문량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저희 학원에서는 뭐, 모의고사를 이렇게 볼 때, 시간 압박을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이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지문량이 많으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것을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홉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7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간단한 문제지만 그래도 난이도 한 중 정도 됩니다. 우리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 재난 및 사고 예방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 예방 사업에 대해서 아닌 것은 예, 이런 문제는 그 예방 사업이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 있죠. 10가지를 좀 깊이 있게 암기를 안 했다면 이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엄청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기존에 뭐 출제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낮은 부분에서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재난법은 뭐 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굵직굵직한 내용 위주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시행령에 조금 그런 내용들도 깊이 있게 나온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난법도 꼼꼼하게 다 보셔야 한다는 거. 암기도 필요한 사람들은 다 암기도 하셔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난법도. 예, 이거 10가지 중에서 아는 것은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이죠. 예, 나머지는 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음, 다음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우리 조문의 첫 부분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는 보통 한 법령 2에서 이렇게 계속 지금적으로 많이 나오다가 이번에 법령 1에서 좀 처음으로 이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뭐 기본적인 음,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씩 그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 같은 경우에 자연재난, 예, 황사는 맞죠. 미세먼지는 뭡니까? 예, 사회재난이죠.
자, 니은 재난관리.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네 가지에 대해서 관한 활동이죠. 복구가 포함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안전 취약계층은 우리가 크게 한 4명 정도 있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도 다 포함된다. 예. 우리가 여기 용어 정의에서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뭐 지원하는 내용에 보면 어린이와 노인의 어떤 기준이 나와 있죠. 이것도 같이 겸해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웠죠. 리을은 뭐 이렇게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죠.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죠. 이것은 좀 곤란하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여기 밑에 보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틀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틀린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여기에서 보기에서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 그러면 아, 이 리을을 선택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역, 니은, 디귿 보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문제 스타일은 옛날 좀 스타일인데 이런 걸 출제됐다는 것은 우리 문제들이 보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도 다시 또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것, 이런 문제들도 나왔다는 것은 좀 예전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긴급 구조에 관한 문제죠. 긴급 구조도 우리가 법령원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비중을 많이 긴급 구조에서 뒀는데 자, 이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 하 정도로서 또 기존에 많이 이렇게 기출됐던 문항들이라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긴급구조 활동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이죠.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 활동을 현장 지휘하는 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치안 활동일 때는 관할 경찰 관세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명 탐색 구조의 긴급구조 활동. 이 인명 탐색 구조가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도 이렇게 어, 문제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 들어가서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고 많이 좀 봐두셔야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같이 이렇게 법과 시행령을 이렇게 엮어서 딱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예, 지난번 문제에서도 이 현장 지휘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지휘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죠.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현장에 있는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이죠. 이 두 사람끼리 서로 협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언론 발표.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었죠, 문제.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죠. 각급 통제단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리을은 이 문제는 기존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음, 이번에 한번 새로이 낸 것 같습니다. 자, 해양에서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은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해양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 봅니까? 해양일 때는 광역구조본부장이죠. 우리가 내륙과 해양을 나눠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에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중앙시도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이라면 해양 같은 경우에는 중앙광역지역구조본부장 이렇게 대비돼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문제. 30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기존에 기출에서 한 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 문제는 날짜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왔었죠. 예, 언제까지 뭘 해야 한다, 언제까지 뭘 해야 한다 이렇게 날짜 위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있게 시행령에 다른 내용으로 뭔가를 요청하는 그 사항으로 해서 강제냐 임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인데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씩 볼까요? 예, 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 평가는 누가 합니까? 예, 행안부 장관이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하게 돼서 그 결과를 관계 중앙정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죠. 예,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이런 평가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은 뭔가 이렇게 집행 실적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관계 중앙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체 평가 보고서를 우리 조문에는 집행 실적 등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등에는 자체 평가 보고서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뒷부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확실하게 틀린 거죠.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집행 실적 등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아닙니다.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자료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여야 한다 아니라 그래서 기억 니은 같은 경우는 강제 임의 이것으로 문제를 냈는데 이거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조문에서 기출에서도 지금까지 뭐 다뤄진 적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날짜를 물어보는 거죠.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리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어떤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을 해야죠. 누가 해야 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안부 장관이 평가한 내용에 따라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해야죠. 예. 니은은 대다수 분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성과 지표, 목표와 성과 지표를 확정하는 거죠. 예, 행안부 장관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1월 31일까지 확정한다라는 거. 자, 디귿과 미음은 기존에도 이렇게 기출에 나왔었던 스타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 기억 니은이 다소 좀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나오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재난법도 시행령까지도 꼼꼼하게 여러분들 다 잘 보셔야 한다 강조합니다. 자, 31번. 31번은 재난의 예방에 있는 안전 점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인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뭐 강제냐 임의냐 또는 법과 시행령 내용을 이렇게 엮어서 좀 이런 문구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새로이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난이도 한 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안부 장관이 안전점검했는 결과나 조치 결과를 이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꼭 공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긴급 안전점검 할 때 공무원이 증표를 보여줘야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걸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재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떤 긴급 안전 점검에 할 때도 마찬가지. 증표를 지니고 또는 보여줘야 합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맞추셨을 겁니다. 예. 긴급 안전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죠. 네. 자, 리을. 리을이 같은 경우에 어, 이런 표현으로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리을은 지금 보면 요 농어촌 공사 내용과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조치건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 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 조문에 보면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여러 기관들이 있죠. 거기에 어떤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요구하는 내용도 한 네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엮어서 한 줄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 이게 처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디귿 같은 경우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디귿은 맞는 것이니까 디귿을 먼저 이렇게 골라내면 1, 2, 4번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줄여 나가는 겁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틀렸죠. 우려가 있을 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3번은 딱 제외하고 나면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기억이 틀렸나? 리을이 틀렸냐?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제 임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다 암기할 수도 없고, 뭔가 이 문맥상의 어떤 그 흐름을 보고 딱 판단을 해야 하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냐, 리을이냐. 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법과 시행령 내용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연습을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 하셔야 합니다. 자, 32번 문제는 응급조치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뭐 기존에 기출에서 계속 나왔던 스타일의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재난은 감염병 재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YC 소방서장 갑은 어떤 응급조치를 했다? 급수수단 확보의 응급조치. 소방서장은 지역통제단장이죠. 지역통제단장이 이 응급조치하는 사항은 우리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에 포함이 안 되네요. 틀렸죠? 그 다음 위기경보 발령은 누가 합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누굽니까? 질병관리청장이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위기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과 리은은 딱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이라서 기출에도 계속 거론됐던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네, 33번은 재난 복구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인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뭡니까? Y시에 화재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 재난의 수준은 뭡니까? Y시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이렇게 재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화재니까 우리 사회 재난이죠. 그럼 현재 상황은 뭡니까?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재난이지만 현재 상황이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뭡니까? 화재인 사회 재난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Y씨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밑에 보기를 보셔야 합니다. 자, 기업. 자, Z 지역의 주민은 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 사항을 신속하게 누구인데?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시장 되죠. 시장인데 보고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 사항을 조사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해줘야 합니까? 네, 중앙대책본부장인데 보고해야 합니다. 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피해가 생겼다. 그럼 초등학교에서 피해가 생겼으면 그 피해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통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 피해 사항을 조사를 해서 중앙대책본부장인데 통보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에서 피해가 생겼으니까 뭡니까? 초등학교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누굽니까? 예,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그 YC의 교육지원청이 되겠죠.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보고해야 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인데 보고를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국무총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함을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장인데 통보를 해야 한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 음, 자, Y시에 국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죠. 자, Y시는 이렇게 화재에 있으니까 국고 지원 해줄 수 있죠. 국고 지원 사항에 요 복구 사업비 포함이 됩니다. 자, Y시의 이런 국고 지원 기준은 뭡니까? 국고 지원 기준은 우리가 조문에 나와 있죠. 자연재난이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이 선포됐을 때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국고 지원 기준이 정해지고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냐? 그 지역의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았으니까 예, YC의 조례로 지원 기준을 정하겠죠. 예, 디귿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자, 리을은 손실 보상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손실 보상하는 것은 재난법에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동원 등이나 응급부담 간에 손실 보상이 생기면 우리가 손실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뭡니까? 여기 지금 관계직원 출동 조치니까 출동 요청 조치니까 동원 등의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손실 보상 가능합니다. 자, 미음. 대통령이 누구의 건의를 받아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건의를 하는 사람은 중앙대책본부장입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국가와 YC는 재난으로 피해본 Z지역의 어, 주민의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예,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은 뭐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예, 특별지원 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용금품 지원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특별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뭡니까? 사회재난이죠. 사회재난이니까 의용금품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과 미음은 확실히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기억과 미음을 먼저 찾아보면 기억 미음이 들어가는 곳은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선택하고 그 다음 니은, 디귿. 자, 니은과 디귿 둘 중에 무엇이 틀렸는지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 니은 같은 경우에 애매하다. 그런데 디귿은 확실히 맞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니은이 틀렸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음까지 보기도 있고 이렇게 이 상황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은근히 어렵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34번은 보칙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박스형 문제로서 미음까지 보기가 있습니다. 미음까지 보기를 둔다는 것은 계속 여러분들인데 시간 압박을 주려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음, 보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한 중정도의 난이도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 재난연감을 작성하는 거죠. 매년 행안부 장관이 작성한다는 게 핵심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자료 요청, 이걸 작성할 때 자료 요청은 누구한테 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아니라. 그런 거에도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잘 이렇게 딱 문제를 읽었을 때 어디가 틀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은근히 또 맞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추가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관련 사항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개정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와 국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가 똑같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이 바로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개정된 내용들은 바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협의회에 대해서 구성인원이 몇 명이냐? 이게 핵심이죠. 20명에서 30명이고 위원장이 누구냐? 위원장은 민간인이죠. 학경풍사 중에서 호선한다. 학경풍사 중에서 학경풍사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라는 거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난법에 보면 호선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런 두 가지 경우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정보 제공 요청이죠. 정보 제공 요청은 우리가 재난법에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어, 개인 정보 요청하는 거와 개인 위치 정보 요청하는 거, 그다음 접속 정보를 요청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보 제공 요청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한테 요청한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요청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 생명, 신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 신체, 재산, 이건 좀 많은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산이 틀렸다, 맞았다, 이거 찾아내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어렵게 느낀 문제입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가 공동이용 협의회 이거 개정되는 사항이 바로 문제 나왔죠. 구성인은 45명 이내 핵심이죠.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은 예,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입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법에 보면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의 편성이라든가 위원장이 누군지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원장 총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난법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의 역할이 총 7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묶어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미음은 기관 경고하는 거죠. 누가 한다? 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다. 마찬가지 관련해서 긴급구조위원회 징계 요구는 누가 한다? 중앙지역통제단장이 한다. 이렇게 같이 해서 핵심 내용이니까 핵심 키워드니까 꼭 알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 안전문화 진흥입니다. 안전문화 진흥은 늘 뭐 지금까지 출제되는 거 보면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쉽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 하반기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4대 법령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다 하였습니다. 뭐 제가 강의한 내용이 여러분들인데 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